안녕하세요. 송기원의 신앙 채널.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동영상을 올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이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신앙 채널입니다. 특히 제 아내를 중심으로. 근데 그때 사형제도에 대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을 쉽게 언급한다. 제 수준에서. 이게 함부로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인데, 다음 달에 12월 마지막 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거, 화상에 대해서 한번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과 기준이겠죠.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저 틀렸어. 저 생각 아니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제가 그거를 지나온 한 10개월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리는 돼 있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인가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좀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화성 얘기는 뭐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가볍게 이것도 물론 종교랑 결부된 얘기입니다. 신앙과 사형제도는 좀 무거운 얘기죠. 무거운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마지막에 12월 안으로 한참 떠도 지난 요즘 좀 잠잠하대요. 좀 저기가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탄 한강 뭐 작가의 뭐 몇 권 책이 있죠. 뭐 소년이 온다, 뭐 이별은 뭐 작별은 끝나지 않았다, 뭐 기타 등등 그 문학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말이 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그것도 신앙과 결부시켜서 올해 안으로 동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얘기는 좀 안 하고 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 씨가 압승했어요. 이게 이번 시간과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를 하자는 사람 아닙니까? 둘 다 뭐 내가 보기에는요, 어,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면 노빠꾸예요. 둘 다 두 사람 다. 저는 뭐 여담만 조금 한다고 치면요, 5분만 여담한다고 치면은 저 한때 선거할 때 트럼프가 압승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뭐 끝나고서 그 얘기 누가 못하냐 그런 얘기 아니고 압승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들이 뭐 박빙기다 초박빙기 할 때 내심 기대는 했죠. 좀 해리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분 뭐 좋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뭐 방위 부담금 충분히 내고 있다. 또 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판문점까지 와서 만안경으로 북한도 쳐다보면서 뭐 얼마나 나름대로 저기 인상이 좋더라고. 사실은 부드럽고 또 그거는 또 그러잖아요. 어? 한국 동맹, 일본 동맹, 나토 동맹 다 함께 어렵지만은 같이 어려워가면서 가자. 뭐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 고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 됐으면 좋겠 바람이지. 아니 나는 한국의 언론이 뭐 왜 그게 왜 예측이 틀렸느냐.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미국 언론도 틀렸는데 한국 언론 보고 뭐 미국 대통령 언론 선거 예측이 틀렸다고 뭐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어찌 보면은 바람이겠죠. 아니 뭐 제가 왜 그걸 압승을 예측했냐고요? 얘기를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좀 쉽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트럼프예요. 미국 국민한테 얘기합니다. 자, 다 필요 없어요. 한국도 동맹 뭐 혈맹 일본 동맹 나토 동맹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읍시다. 그거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압력 가해서 다 뺏어오고 챙길 거 다 챙겨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싹 나눠주겠습니다. 탄소 감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기입니다. 탄소 감축. 그냥 막 탄소 감축 할 거 없어요. 막 그걸 연료 떼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전기세, 난방비 반값으로 확 치겠습니다. 어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거를. 그럼 뭐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아? 엄청 좋으면 그게 안 믿겨. 근데 어려워, 사실. 코로나 이후로 어렵잖아요. 내가 뭐 경제 살리 다른 모르지만은 조금 이렇게 뒤져보니까 미국의 부채가요. 사경사천조랍니다. 사경사천조. 아니, 경자라는 말이 조금 나가 이과긴 하지만 조금 듣기가 좀 감이 안 잡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또 떠들어봤어요. 심심풀이 비슷하겠더니 우리나라가 GDP가 2200조랍니다. 한 해 예산은 660조, 70조라고요. 그 2200조에서 이제 세금으로 좀 걷어 들은 거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22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아프리카의 20개 나라의 GDP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아니, 아프리카 대륙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죠?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쭉뭐 나이지리아, 뭐 우간다, 뭐 다 있잖아요. 짐바브웨, 뭐 다 있잖아요. 그 전체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크대요. 우리나라가 세계 뭐 10대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량이 뭐 그렇게 난 경제에 대해서는 자주는 모르지만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그 정도고 일본은 뭐 땅덩어리 듣고 인구도 많고 산업도 많으니까 뭐 좀 더 큽니다. 중국도 안 할 것도 없고요. 뭐 1인당 GDP가 따질 게 아니에요. 전체로 따지자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싹 한번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해보니까요. 지구상에 80억 4천만 명의 총 생산량 GDP, 그러니까 지구의 GDP, 한국의 GDP 말고 지구의 GDP가 얼마냐 보니까 한 4경? 옛날 자료가 뭐 3경 얼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발달해봤자 한 뭐 4경이나 뭐 아무리 최대 잡아도 5경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구의 GDP가 5경이 안 되는데 미국의 부채가요 4경 4천조래요. 아무리 자기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라고 해서 막 찍어낸다고 해더라도요 감당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IMF 안 맞고 파산을 안 하느냐? 뭐 지네 달러가 전 세계 통하니까 뭐 버티는 거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막 달러 강세 올려가지고 지네 나라가 유리하게 뭐 환율도 막 방어도 하고 뭐 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국민도 어렵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저기 잘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1인당 저희가 뭐 한 5만 10만 달러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류층만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바이든은 세계 모든 나라와 같이 갑시다. 이 어려운 고통을 서로 나눠가면서 좀 양심적인 분이셔. 제가 보기엔 이거 다 제 견해입니다. 양심적인 분이셔. 트럼프 안 그래요. 거의 뭐 경제로 볼 때는 그 사람 깡패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일단 미국이 먹고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 뺏어와야 돼. 야 한국 방위부장금 뭐 저기 1조 얼마 필요 없어. 한 10배 내. 13조 안 내면 가만 안 둘게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죽이려고 저렇게 난리치고 미국도 죽이려고 난리치고. 그러면 뭐 우리는 싫어도 미국 국민이라면 뭐 얼마 좋겠습니까? 아이고 뭐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전부 다 그냥 2분의 1 팍 떨어뜨린다는데 떨어뜨릴 수 있죠. 탄소 절감 같은 거, 뭐 탄소 뭐 양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개발해버리고 하면은 뭐 무다고 뭐 있습니까? 하지. 뭐 세일가스 막 개발해가지고 막 저기 연료 태워가지고 좀 이산화탄소가 뭐 나오거나 말거나 온실 효과가 생겨서 지구가 뜨거워지거나 말거나 이상기후가 생기거나 말거나. 자,
자, 그러면은 이 채널에서는 사실 트럼프 얘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죠. 그것도 아주 큰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 가끔 관심이 보니까 뭐 장관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거들 파냐?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말투 보니까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발의 주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뉴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다가도 뭐 화성 이주하는데 뭐 투자를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건의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래가지고서 그 100만 명 중에는 뭐 골고루 뭐 세계 인재를 다 이렇게 뽑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세계 여기저기다가 돈 많은 아니면 국가 단위든 개인 차원이든 뭐 투자를 받아서 거기다가 이주시키려면 돈이 뭐 1, 2분 들어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주제와 관계없는 뭐 트럼프 얘기도 하고 선거 얘기도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화성을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이번 선거에 그분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중요 사람이 되면서 뭐 내각에 들어오네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 정부도 거기에 뭐 혹시 투자를 할까봐 걱정되는 차원도 좀 있고, 그래서 화성에 대한 좀 마무리 영상을 좀 이번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신앙에 맞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뭐 크게 뭐 저기 안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른 뭐 앞으로 뭐 2000 몇 년도까지 다시 인간이 달에 간다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르테미스 뭐 계획인지 뭔지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70년 전에도 달을 갔었어요. 뭐 저 초등학교 때, 저 그때 9살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죠. 막 흑백 TV에 어디 가서 막 TV가 그때 귀했으니까 동네에 뭐 동네에 한 대 있었어요. 그 있는 집 쫓아가가지고서 막 마당해가지고 마당에서 보는데 제 기억이 그랬어요. 막 우주선에서 막 생중계로. 아니 컴퓨터나 이런 게 한참 더 아래 수준인 시절인데도 막 생중계를 가지고 뭐 그 뭐 사다리 타고서 막 우주인이 내려오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이 얼마냐면 잠깐만요. 70년 후에요. 그 당시가 69년도니까 69년도니까 70년 잡고 30년 50년 전이네. 50년 전. 6.25가 70년 전이고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생중계 할 만큼 발달한 과학 시적 실력을 가지고 지금 달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수많은 컴퓨터가 발달돼 있고 장비가 발달돼 있고 모든 게 발달돼 있는데 더 못 가, 지금. 한 가지예요. 달에 관한 관심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놈은 뭐 헬륨3인가? 예. 헬륨3가 있는데 화학 원소 기호입니다. 그것이 뭐 많다는 거예요. 많아가지고 그거를 지구로 갖고 와서 지구에 있는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소하고 빵하고 결합을 시키면 에너지가 팍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그냥 똑같아요.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써서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지금 원자력으로 해서 전기 만드는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뭐 한 가지 뭐 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안전하대. 우라늄보다는. 그게 안전하다고는 하지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입자들이 분열을 하던 융합을 하던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게 내가 내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면 큰일 납니다. 가까운 예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또 2011년도에
3월 달에 후쿠시마에서 그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냉각수 펌프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과열대가 터져가지고 지금도 거기 반경 30km에는 아예 사람이 지금 이 시간도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면요 13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려고 막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뭐 국내에도 만들고 해외에다가 뭐 UAE다가 수출돼가지고서 원전 뭐 만들고 지금 뭐 체코에다가도 지금 만들려고 저기 계약을 뭐 한 해 만에 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위험하죠. 헬륨 수리를 하던 우라늄을 하던 다 위험합니다. 다만 내가 이과지만 원자력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다뤄본 게 우라늄이면 우라늄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뭐 핵 분열, 핵 융합 반응에 있어서 반응의 양이라든가 폭발력이 우라늄보다는 헬륨 소리가 더 조금 작다고 치면 뭐 아주 클 필요는 없으니까 작다고 치면은 뭐 그 나름대로 안전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미 우라늄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가 역사를 해주고 쭉 발전해서 가지고 온 기술 노하우가 있는데 굳이 우라늄을 헬륨 쓰리를 그렇게 달에 가서 캐야 되는가? 이 달이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테니스 공이 지난번에 그 비교하면 한번 제가 크게 비교해드렸지만 테니스 공이 지구라고 치면요 탁구공이 화성이에요. 좀 더 작아, 탁구공보다 더 작아. 근데 탁구공이라고 할게요. 탁구 짜고 우리 왜 오징어 게임에서 왜 구슬치기 했죠? 그 오징어 게임 그몇 탄가 모르겠지만 6탄가 5탄가 나왔지만 그 왕구슬 만한 게 달입니다. 이만한 테니스 공이면 이만한 왕구슬 만한 게 달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의 표면에 우리 서울에는 롯데 뭐 100m짜리 빌딩 있지 않습니까? 롯데타워. 그거를 세워놓으면요. 그 위에서 보면은 지구상에서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그 봐봤자 서울시내가 평탄해. 그렇게 느끼겠지만요. 만약에 달이다가 롯데타워를 졌다면요. 오, 달이 역시 우리 표면 둥글구나. 느낄 정도로 작아요. 이제. 그리고 별 헬륨 수리 말고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또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해도 잘못 캐면 큰일 나. 왜냐? 지구와 달 사이 인력에 관한 힘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 때문에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밀물, 썰물, 뭐 조석에 간만에 차게 생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커지면 뒤틀어지면 큰일 나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그 쓰나미가 20m 그 그곳밖에 안 했는데도 다 잠겨가지고서 펌프가 들어가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장비를 다 세웠겠지만 해안가에다가 달의 인력과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쓰나미는요 이거는 뭐 300m씩 밀려 들어와요. 이게 뭐 이렇게 뭐 4, 50m 방벽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달은 민감한 힘의 균형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화성입니다. 화성 큰 문제예요. 뭐가 큰 문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스페이스 X 뭐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폴라리스 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쫙 쐈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1500km까지 올라갔어요. 1500km. 굉장히 높은 겁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 그죠? 와, 뭐 8848. 1500m, 1500km, 미안, 1500km. 그러면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한참 올라가긴 올라갔죠. 한참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무궁화 인공위성 정지궤도 인공위성이 어, 정지궤도가 얼마냐면요. 지구상에서 한 36,000km를 올라가야 돼요. 3만입니다. 천 단위가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요.
조금 올라간 거예요. 조금. 옛날에 우리 저기 한국 우주인 이름 까먹었네. 임소연 씨인가 이소연 씨인가 러시아 우주선 빌려 타고 간 게 900km 올라간 거 아닙니까? 900, 지상에서 900km. 이번에는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이 올라갔어. 왜? 지상에서 1500km로 올라갔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에 우주인이라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거기 탑승 사람들이 그 탑승체에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줄로 매달고 쉽게 말하면 유영한다고 하죠. 우주 우영. 같이 유영을 한 겁니까? 안전한 기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서 직접 우리 우주영화 보면 막 우주에서 막 이렇게 줄 매달고 같이 날잖아요. 우주선하고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우주는 우리가 볼 때 거의 중력도 없고 공기도 없다 보니까 어때 바람 같은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빠른 건 잣대 안 빠른 건지 감이 없지만은 사실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그 바깥에 나가서 우주 유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그 발사체가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때 뭐 환호하고 막 뭐 이제 뭐 우주 시대 뭐 화성 뭐 곧 간다처럼 얘기하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자체는 뭐라겠냐면요 7개월 내지 1년 걸릴 거를 너무 길어서 이거 해가지고 언제 개발하느냐 화성을 자기가 우주선을 개발해서 3개월 내에 화성에 도착하는 우주선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일도 시작하기 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유 와서 해봐야 소용없어. 안돼.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할 필요 없어. 시간 안 돼. 또 그런가 하면은 일단 저지르고 봅시다. 뭔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게 진취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취하는 것도 좋은데요. 애초에 허무맹랑하다 싶을 때는요. 사실은 이것을 정확한 분석으로 또 예상을 가지고 중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진짜 황당한데 거기다 막 투자해. 이거 일단 저주고 봅시다.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막 저주고 봅시다 가지고 막 투자한다는 거 어리석잖아요. 제가 지난번 표현대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로또 번호 알고 싶죠? 저한테 투자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한 10억씩이나 5억씩 투자하면은 제가 한 500억이나 1000억 준비해가지고 타임머신 만들어서 연구해가지고 타임머신 만들어서 하루 먼저 가서 번호 알아가지고 과거로 와서 여러분들 다 알려줘가지고 매번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안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겠습니다. 왜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 황당한 말도 안 되니까 안 될 거 뻔하니까 부정적인 모든 일이 나는 부정적이야 이래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화성이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내가 화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성은 크기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테니스공이 이만하죠. 그래서 테니스공이 지구라고 치면요. 화성은 탁구공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감이 안 잡힌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큰 나라죠. 그 러시아 땅에 최대 한만 많이 비교해봤자 4배가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 표면적인 지구 화성 전체의 땅의 넓이가 러시아 땅의 4배가 채 안 돼요. 하지만 지구는 어때요? 러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뭐 그린란드 땅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이거랑 게임도 안 되는 태평양의 넓이, 대서양의 넓이, 인도양의 넓이, 어마어마한 넓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구가 뭐 태양에 비교하니까 먼지가 지구이고 저기 뭐 은하에 비교하니까 먼지지만요. 화성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의 땅입니다. 표면적이라 하죠. 엄청 큰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네 못 사네 뭐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화성이요, 화성. 러시아 땅의 4배 같이 안 되는 만큼 별로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에요. 뭐, 뭐 화성을 저기 우리 지구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또 하나 상기시켜 드릴게요. 화성의 중력의 크기는요, 40도 안 돼요. 지구를 100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요. 100kg인 사람이, 지구에 100kg인 사람이 화성에 가면요, 몸무게가 한 3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도 제가 75kg인데, 근데 반디랜드에 가서 재보니까 화성에서의 제 무게가 25kg.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갑자기 몸무게가 25kg 나간다고. 네. 그밖에 안 나가요. 중력이 작습니다. 중력이 작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력이 작고 너무너무 작으면 거의 진공 상태죠. 이 진공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공이 되게라는 게. 우리가 이게 낮에는 하늘이 파랗지만 우주선 타고 빵 나가면 깜깜하잖아요, 우주가. 그래서 우주영하고 우주를 막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세계를. 거기가 진공입니다. 진공. 진공은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없어, 나를 누르는 힘. 이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 때요, 뼈대에다가 살도 붙이고 물도 붙이고 혈관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인간 가죽을 씌워서 만드신 거예요. 육체를. 영혼은 이제 후 하고 육기는 분하신 거라고 치면, 예? 그럼 어떠냐? 이게 몸이 확 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확 나가고 싶어. 왜? 너무 꽉 눌려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못 나가. 왜 못 나갈까요? 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나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힘으로 우리를 누르니까 힘이 상쇄돼 가지고 힘이 0돼 가지고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공기의 힘을 공기가 우리를 누르네, 뭐 기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기압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네.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끼냐면요, 안에서도 바깥으로 일기압으로 밀라고 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서 몸속에서도 일기압으로 빵 나가고 싶은데 바깥에서 일기압으로 누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또 다니면서 공기가 나 눌러서 나 힘들어, 나 피곤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왜냐면 우리가 몸이 다 살가죽으로 이렇게 탁 감싸가지고 압력을 이제 적당히 제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 있죠, 눈. 눈은 외부랑 노출돼 있잖아요. 눈은. 그죠? 노출돼 있는데 이 눈이요. 눈 속에 압이 있어요. 그 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압이 조금 틀려지면은 시력에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 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은 눈이 바로 외부하고 노출돼 있고, 뭐 100% 노출 아니겠죠. 여기도 각막이 있긴 하지만 노출돼 있고 외부 압력과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민감하기. 우리 고막도 마찬가지입니까? 고막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 왜 멍하다는 소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고막도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일기압인데 하늘에 올라갔더니 일기압이 안 되네. 그러면은 몸속은 항상 일기압이에요. 우리 몸을 뛰쳐 나가려고 하는 힘이 일기압인데 비행기 하늘로 올라가서 누르는 힘이 일기압이 안 되니까 이게 이 고막에 어떤 파동이 생겨가지고 우웅 하고 울리는 거 아니에요. 고막이라든가요, 이 눈의 그 안압 때문에 뭐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이게 다 그런 압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몸속에 나는 일기압이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외부가 나를 누르는 공기가 없는 뒤로 나갔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여러분 화성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죠. 토탈 리콜. 아마 50대 후반부터는 아마 이 영화 아실 겁니다. 그때 꽤 유명했고요. 또
흥행에 성공도 했어요. 그 토탈 리콜의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우주에 뭐 이렇게 비스트가 누워 있는 모습에서 그 우주 뭐 유리가 깨지니까 눈을 터지는 게 첫 번째 장면 아닙니까? 거기서도 가장 민감한 것. 뭐 진공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도 살이 이렇게 받쳐주는 저기는 있으니까, 우리 인간 가족이 받쳐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다 터져 나갑니다. 외부의 압력이. 뭔 얘기냐면요, 인간은 일기압이라는 압력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은 곳에 가면은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계속 조치를 가해야 돼. 맞춰가지고. 그러려면 엄청난 설비가 들어가고, 그 설비를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인력 투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생각을 좀 해보세요. 화성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압밖에 없습니다. 화성. 공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산소도 있어요. 화성에는 사실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 아르곤도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온실효과로 뭐 따뜻하겠네. 여러분들 그냥 저기 네이버나 어디 쳐보세요. 화성의 기온이 얼마인지. 대략 저 좀 까먹었지만요, 평균 기온이요 마이너스 영하 50도가 넘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1년 평균 추운 날. 거기다가 지구의 1년은 365일이죠. 화성의 1년은요 한 700일 가까이 돼요. 700, 680일인데 거의 700일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이 또 얼마나 길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100도가 넘어가는데.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우, 대한민국 날씨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사 갈래 하고서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볼 때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으로 볼 때도.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화성으로 가서 산다는 거는요,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책에 나오는 수준을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뭐 같은 얘기 다시 해서 죄송한데, 지구상에도요,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잘 2%가 정치 프로나 정치 영상은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이 밤을 굶어서 아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만 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1년에, 아니 1년에 하루 평균 구독자가 11명이에요. 정확히 11명은 아닌데 10명이 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11명을 얘기한 겁니다. 1년 365일인데요. 4,000명이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넘은 거지, 최소한. 11명, 12.5명 뭐 되겠지. 하루 평균으로. 구독자 하시는 분들 중에 먹고 살기 넉넉한데 구독자 있을까요? 저는 태반이 생활고라고 봅니다. 그중에 태반. 외로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활고라고 생각해요. 생활고와 외로움이 겹친 거죠, 한마디로. 세계 식량기구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표한 걸 한번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서 이 영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봤어요. 봤더니 우리 인간의 하루 일일 대사량이, 에너지가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 2,500칼로리가 필요한데, 성인이 2,500 필요한데 80억 4천 명의 인구 아닙니까? 지구가 80억 4천 명. 그 중에 40%에 가까운 인구가 한 60억 명 정도가요, 이 2,500kcal를 매일 먹지를 못한답니다. 먹긴 먹는데 그렇게까지 못 먹는데,
특히 애들한테 그 영향이 크답니다. 또 그게. 한참 발육하고 제대로 커야 달라. 1조면요, 돈이 1조면은 천만 단위로 급한 대로 어떤 식량,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급한 대로 어떤 식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액수랍니다. 1조만 돼도. 천만 단위, 천만 단위. 뭐 5조, 10조, 뭐,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한 60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통일돼서 만약에 편안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뭐 멋있게 한번 세계의 모든 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쏘겠습니다. 빵 쏘면요, 뭐 다 해결될 수 있는 돈이에요. 다 해결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 정도면요, 미국이나 딴 나라도 뭐 돈 풀면 뭐 해결을 못할 게 없어요. 한쪽은 막 식량을 갖다 막 갈아엎고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굶어 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그러는 마당에 화성으로 간다고 막 3개월 내로 가는 쾌속선을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몇 주씩 투자한다. 또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다 투자했습니다. 화성에 공상과학 마냥 영화 마냥 막 튜브로 돼가지고 뭐 졌어요. 산소도 만들고 뭐 침실도 만들겠죠. 자, 그러면 화성까지 가는 교통비도 좀 들고, 또 거기 가서 내가 또 여기 아파트 분양받듯이 뭐 15평이든 10평이든 빌라 수준이든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가 뭐 20몇 평짜리가 아파트 25평짜리 뭐 아파트가 뭐 15억을 하네. 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억을 하네.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대전시도 좀 조금 뭐 뜨는 동네, 여기 대전인데 뜨는 동네 같은 건 뭐 한 10억까지는 내가 좀 봤지만은 그래도 7, 8억은 하더라. 근데 쉽게 못 들어가지. 네, 못 들어갑니다. 대전 시민들 뭐 생활 수준에서 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쉽게 들어간다는 게. 뭐 맞벌이 해가지고 한 2, 30년 해도 들어갈까 말까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부터 모아놓으면 더 올라가겠지. 그때가 뭐 아파트 값이. 요즘은 해야 뭐 떨어져서 난리라고는 하지만 그건 뭐 잠깐 뭐 예, 경제 흐름 때문에 하는 거. 화성에서요. 원룸 투룸에 들어가려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지금 2024년도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고 치면요. 10평짜리 고시텔 10평도 아니지 고시텔 5평짜리 고시텔 정도 들어가 살고 싶어도요. 5평짜리 고시텔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30만이면 들어갑니다. 보증금. 그죠? 아니,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30만 들어가죠. 아마 화성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 500억, 월세는 한 2천만씩 내야 될 거예요. 갈 사람 없어요. 셀럽들 아니면 못 갑니다. 제가. 나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나 뭐 지금 저축한 것도 뭐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한 30억 있고, 우리 집 팔면은 한 10억 되고, 이것저것 연끌에 싹 끌어모으면은 나 한 50억 대. 못 가요. 아유, 난 100억을 끌어모을 수 있어. 연끌해 가지고. 못 갑니다. 표 티켓 못 사요. 80억 4천 명 중에 100만 대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못 깁니다. 거기에 끼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화성의 공상과학 영화처럼 졌다고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짓고 있었다 했을 때, 분양을 한다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셀럽이 돼야 돼. 내가 1,000억, 2,000억 정도 그냥 가볍게 분양가로 받아야지. 그 돈 내고. 아니, 한 5천억이나 1조 정도 넣으면은 한 30평짜리 아파트, 화성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중노동하는 노예로 가는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내가 노동을 팔아서 가겠다. 네, 젊은 애. 할 수 있겠죠. 왜? 거기 가서 셀럽들이 뭐 노동할 거 아니니까. 무슨 서비스업에 종사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항상 뭔가 받게 하든, 받기만 하던 부자들이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받기만 시켰죠. 그리고 문을 막 쳤어. 해가지고 지금 깔짝이 싹 쳐놨어. 화상에다가. 그래도 거기에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겠죠. 당장 식량 들어가야 되죠. 이거 다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다 지구서 가져가야 돼요. 지구서. 언제까지? 화장에 자립할 때까지. 스스로 거기서 물건 만들고, 어? 뭐 식량 만들고, 좀 간단히 얘기하면 반찬 만들고 한 재료를 다 만드는 작업도 할 때까지는 지구서 계속 가져가야 돼. 그냥 지구가 식민이 되는 거지. 지구가 식민. 안 돼.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설사 이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100만 명보다는요 더 많아. 80억 4천만 명의 지구인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 셀럽보다. 그거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못 가요. 막 환호하고 막 대단한 기술이야. 뭐 일론 머스크 대단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나쁜 사람. 걱정스러운 거는 그 사람이 앞으로 미국의 뭐 중요한 내각이 중요한 보직을 차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사업에 더 박차를 가깝다는 게 문제가 큰 거죠. 사실. 거기에 많은 다른 나라 약소국가들이 또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인간을 표현할 때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조금 기억납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거 상식입니다. 왜 상식이냐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용어니까. 호모 에렉투스 뭡니까? 모든 동물은 이렇게 네 발로 걷지만 인간만 벌떡딱 서가지고 두 발로 내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난 게 호모 하빌리스 뭡니까?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 뭐 굉장히 똑똑한, 똑똑해야 돼요. 여기도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 인간밖에 못해요. 뭐 가끔 뭐 원숭이 어쩌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도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올라갈까요? 거기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거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이 인류의 화석인데 이게 뭐 굉장한 게 발견됐죠. 야, 인간이 이렇게, 야, 인간이 이게 두개골도 좀 작아지면서 뭔가 이 체형도 맞아가면서, 이거 좀 이제 뭔가 현재 인간다운 어떤 지식 수준의 저기가 된 것 같다 해서 나온 게 호모 사피엔스. 지금은 정확히 학명이 뭐냐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굳이 뭐 이걸 번역하자고 치면은, 예, 인간인데 똑똑하고 현명한 인간. 하나 더 붙인 거죠.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상상도 못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때는 진짜 편지 썼어요. 편지 어디 뭐 누구한테 보내려면은, 친구한테 보내려면 편지 엽서 쓰고 그랬어요. 엽서. 지금은 누가 엽서 씁니까? 문자로 0.1초만 가는데 누가 엽서를 써요. 엽서는 그냥 뭐 어디 기념 보관용으로 가서 사는 거지 누가 엽서 씁니까? 저 때는 썼었어요. 엽서 쓰고 급한 일 있으면요 우체국 떼가지고 전보, 저도 많이 해봐서 힘부름 꽤 해봤어요. 전보 좀 보내고 와. 왜 그날 들어가니까 전보는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체국 원리가래요.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도 꽤 걸리는 거지. 거기 가도 충분 기다려야 돼요. 가다 보면 전보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뭐 전부라는 개념, 뭐 그 아까 말한 것 중에 뭐죠? 엽서 이런 개념 없잖아요.
아마 애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시대 애들은. 그 자체 그 낭만이 좀 있는 건데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후딱딱 보내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 시절은 되게 발달했죠. 그러니까 에, 사피언스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치면요 19세기 어떤 서양의 누군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모 루덴스다. 호모 루덴스. 이거 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 철학자 이름이 나올 거예요. 호모들. 이건 인문학적 표현입니다. 과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발달사에서 과학적 표현은 호모 사피언스라고 치면은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치면요. 호모 누덴스.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다 하면은요. 인간의 본성은요. 유희의 인간이다. 유희의 인간. 뭐 간단히 말해서 지금 노는 인간이 막 놀기 좋아하는 노는 인간이라 이겁니다. 노는 인간. 가슴이 와닿습니까? 굉장히 와닿아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 죄짓고서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방이라잖아요. 독방. 왜?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독방 외롭다.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중에 31명이 자진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니 뭐 간첩 활동을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외로움 때문에. 가족이 보고 싶어서. 자, 탈북민이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노가다라도 한 달 있다 하루에 13만 원 줘. 먹고 살만 해요, 사실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뭘 하든 취직을 하든 나름대로 뭘 하든 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냥 빌라를 사든 원룸을 사든 해가지고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한국서는 살기가 좀 어려운데 누가 저기 미국으로 오라고 그랬어. 미국 카나다 끄트머리 그냥 빙하가 있는 근처 어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나라인데 오라고 했어요. 초청했어. 너만 오면 내가 다 해주고 자세하게 해줄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쉽게? 여기 내가 내 친척, 내 가족, 내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다 친구들까지 다 포기하고 나만 홀로 거기 가서 뚝 떨어 산다. 어떻게 살아? 거기에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생기면 만들면 되겠지만 고독하잖아요. 외롭고. 먹는 거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31명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발표했잖아요. 나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심리. 얼마나 밤에 외로웠겠고 보고 싶었겠어. 가족들. 사는 건 얘기가 편하고 좋은데 넉넉한데 또 살아보니까 이게 또 생활의 넉넉함이 다가 아니구나. 그죠? 그 생활의 넉넉함이 다가 아니구나. 호모 루덴스가 그런 뜻이에요. 호모 루덴스가. 여러분들 돈이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내가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가만히 일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생활을 영위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요일날 쉬는 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온종일 가방에 그냥 저기 방에만 앉아 있습니다. 못 살아요. 답답해서요. 나가지 않습니까? 외식도 하고 어디 꽃구경 꽃축제 한다. 꽃축제 하러 또 자꾸 가가지고 꽃들도 거닐고 그죠? 유원지 가서 놀이공원 가서 그냥 저렇게 놀이공원도 타고 영화도 보고. 저도 우연찮게 어제 제가 서울을 갔다 왔어요. 예술의 전당을 갔었거든요. 여기 가서
외국 사람 이름도 까먹었네. 그 화가 그림 뭐 그림 구경하고 거기 보니까 예술 전당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다른 데보다. 요소요소에 왜 이렇게 의자가 많아? 나는 예술의 전당에 계신 분들 혹시 이 영화 보시면요 진짜 감사드릴게요. 그냥 곳곳에 의자를 많이 놔서 그냥 좀 이렇게 지치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게 참 잘 돼 있더라고. 너무 고맙대. 그래서 차를 쉬고 편안하게 보고 왔어요. 인간은 말입니다. 먹고 자는 것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자면 난 다 끝이다면요. 우리 독이 교도소 독방도 거기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독방 들어가는 거. 왜? 외로우니까. 무서워하잖아. 사람은요, 진짜 유희의 인간입니다. 놀이의 인간이에요, 놀이.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꽃놀이도 가고, 벚꽃 구경도 가고. 또 요즘 요새 단풍 때 아닙니까? 단풍 보러 뭐 지리산, 뭐 강원도 뭐 어디 뭐 설악산 뭐 하면서 감탄하고 그 아름다운 전경험에서 감탄하고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 화성이 질 수도 없어. 질 시간도 안 나와. 근데 100번 양보해서 공상과학 영화처럼 튜브형으로 막 뭐 줬다고 쳐도 못 살아요. 거기서 기계가 만든 산소, 거기에서 그 마셔가면서 뭐 조그마한 뭐 방앗간 주면 거기서 그냥 안에서 뭐 실내에서 뭐 작업을 해가지고도 뭐 자기 할당을 하면은 식량도 주고 공기도 준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뛰쳐나가서 자연을 느끼고, 그죠? 주말에 야구장 가서 소리 지르고 축구장 가서 막 그냥 뭐 저기 국가 간에 매치하면 A 매치하면 막 응원하고 막 대한민국 따당땅땅땅 치고 막 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화성에다가 축구장 질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 얘기했잖아요. 화성이요. 중력이 작아서 공기를 못 부두고 있어 탁 퍼져나가기 때문에요. 그게 안 돼요. 지표면에다가. 화성은 튜브 형태로 친다면 튜브 안에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야외 생활을 못 한다니까, 야외 생활. 그냥 뭐, 영화처럼 뭐 튜브 뭐 해가지고서 뭐 거기다가 뭐 사람들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사는 게. 저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사피언스 다 약간 제가 과학 이과지만 아랫급이라고 보시면요. 호모 루덴스는 인간을 표현하는 최대 표현입니다. 최대.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 아이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뭐 수십 배 뭐 잘 살고 어쩌는데도 외롭고 쓸쓸해서 갔다지 않습니까? 그 심리 여러분 이해 못 하십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사람은요, 음, 혼자도 못 살지만요, 자연과 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 필요 없어. 나무, 꽃, 아름다운 꽃, 숲, 끝없는 광활한 대지,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유리관에서 살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의 상태가 변한다면요, 그거는 현재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신인류예요, 신인류. DNA가 개조된, 영화처럼 DNA가 개조된 신인류입니다. 이런 일이요, 이런 일이.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다시 또 한 얘기 또 하지만, 3,000년 전에도 일어났었어요. 지금 이런 화성을 두고 개발하네, 안 하네 하는 비슷한 일이 3,000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아시죠? 바벨탑 사건. 그거 아닙니까? 저기에 하늘에 꼭대기에 우리들 만든 하느님 있어? 뭐 하느님이 별거야? 나도 뭐 가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탑사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방진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만과 오만함이 지금 딱 그래요. 화성에도 하는 게 딱 그래요. 화성 이사 간다는 건 이거예요. 아우, 대한민국 기후가 너무너무 헬리면서 나 북극으로 이사 갈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북극보다 더 심하긴 하지만 어떻든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건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요, 참 가소로운 얘기고 웃을 얘기입니다. 이게 가소롭고 웃을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겨울이요, 한 4개월 되죠. 거기는 우리보다 1년이 700일이니까 2배 아닙니까? 700일 중에 400일은 그냥 겨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여름이라 뭐 살만하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겨울 되면 100m씩 내려가고요. 여름 돼도 잠깐 최고로 좋을 때 빼놓고는 그냥 낮에 그 여름에도 마이너스 50도예요. 거기는. 애초에 갈 수는 있겠지. 아니, 가기도 힘들지만 갈 수 있다고 쳐도 가는 것도 나는 인정 안 하지만요. 간다고 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보니까 살만하네요. 거기 뭐 이렇게 흙도 있고 뭐 흙 있고 하면은 거기다가 집 언제 질 건데. 공기는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산소는 식물이 만들어요. 광합성 작용. 그러면은 여기 식물이 있어. 식물이라고 짓기 참 죄송한데. 얘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고, 나는 얘 산소를 마시고 코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그 이산화탄소를 또 얘가 마시고 산소를 내뱉고. 오, 야. 그러면은 식물하고 산소가 있으면은 나는 이산화탄소 내뱉고, 넌 이산화탄소 먹고, 산소 내뱉고, 난 그 산소 먹고. 뭐 괜찮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한 명당 이 식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도대체 살가기 위해서. 자, 밀폐된 유리관입니다. 이 공간이. 응?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계속 마시면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난 줄어서 죽어요. 뭐 하루만에 죽던 이틀 만에 난 죽을 겁니다. 근데 식물이 있네. 식물이 있으니까 나 버티겠네. 얘가 산소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면은 이 화분이라고 치면 이 화분에 이렇게 식물이 하나 딱 있잖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 불빛 드시니까 이제 광합성을 하겠죠. 효율이가 좀 적을지 몰라도 태양보다. 그러면은 이 화분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식물도요, 24시간 산소를 계속 먹여야 돼. 자기가 만든 산소 중에 일부를. 왜? 얘도 생물이니까. 얘도 호흡을 해야 되니까. 식물은요, 24시간 계속 자기도 산소를 먹어요. 다만 그래도 자기가 낮에 햇빛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바깥에 뿜어내는 산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일부를 우리 인간들이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은 좋은 거죠. 효율은 자기가 먹는 산소에 비해서 만드는 산소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화분 한 100개 정도면 뭐 한 명은 좀 산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문제를? 자, 한 명이서 지금 이 방이요. 여기가 실내가 한 20평 잡을게요. 이 정도면 20평. 20평 이게 밀폐되어 있다고 칠게요.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 외부에 암차는 데 있어. 이게 화성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고 화장성이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마시려면은 이 식물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식물이 꾸준하게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서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 필요한 식물의 양, 내가 마신 산소의 양이 아니라 이 식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단 침이 없으면 안 돼. 좀 힘들어. 입이 넓은 활이 없어야 돼. 적어도
현재 20평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을 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산출을 정확히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적어도 5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50평에 화분이 쭉 깔려서 그것도 화렵수로 쭉 깔려서 이 공간에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뿜어내는 양으로 내가 호흡을 해서 살 수 있는 양이 된다. 저는 얼추 좀 되게 좀 한심한 수준에서의 계산 방식이라고 쳐도 50평은 있어야 돼. 50평 공간. 그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 물론 뭐 여기다가 뭐 20평짜리다가 뭐 벽에다가도 막 다 장치해가지고서 뭐 화분을 쫙 걸어놓고 한다면 뭐 한 20평이지만 그냥 바닥에 쫙 까는 정도. 우리가 뭐 지구상에 묻은 건 다 입체적인 게 바닥에 묻은 식물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하듯이 쭉 깔아온다고 치면은 5, 60평은 있어야 돼. 그 정도 양의 식물이 필요해. 그리고 그 식물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지구에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죠? 햇빛도 있고 우리 지구에서 낮에 태양 보면요 태양 보시면은 태양이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느낌에 그냥 태양을 보면 낮에 그러면은 화성에서 태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10원짜리밖에 안 보여. 10원짜리 정도로 작게 보여요. 뭐 당연하지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멀리 있느냐? 지구에서 여기까지 6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6천만 킬로미터. 6천만 킬로미터. 이게 좀 웃긴 게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6천만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뭔지 지금 감이 좀 안 잡히시죠? 6천만 킬로미터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폴라리스던 프로그램 우주선 했잖아요. 그래서 1,500km 올라가가지고 우주 위험을 하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우주 산업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1,500km가 얼마나 높은 거냐고 따져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건 계산을 좀 해봤는데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가 6천만 킬로미터인데 요거를요 서울과 부산으로 한번 딱 놓을게요. 자,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지구와 화성 사이 거리로 한번 기준 잡아놓을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폴라리스 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주 발자에서 우용하고 온 게 지상에서 1,500km라겠죠. 1,500km. 그죠? 1,500km라는 거는요. 얼마나 거리냐면요. 이 서울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간 거래요. 횡단보도 하나. 지금 화성은 부산 쪽에 있는데 내가 지금 횡단보도 하나 건너간 정도의 거리를 지금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구상에서. 마치 뭐 연구 다 끝난 것 마냥. 연구 다 끝난 거. 뭐 세상에 더 웃기는 얘기죠. 뭐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이제 막 걸음마 했어요. 걸음마. 얘가 뭐 얘 걷네. 내일 당장 나가서 우리 얘랑 마라톤 할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두세 번 뛰었는데 드디어 우리 아들 걷기 시작했구나. 내일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마라톤 40.7km 뛰자. 말도 안 되네. 화성 자체도 못 가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면요 등치가 어마어마. 지금 뭐 150km짜리 뭐 100km짜리 탐사선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한데 탐사선이 아니라 사람을 태운다. 그리고 화성을 간다. 뭐 7개월 가든 1년을 가든 3개월 간다. 거기에 먹을 거, 산소도 가져가야 되고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오락기도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 미쳐서 못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미쳐서 업무 본 다음에 멍하니 있어요. 사람 그때는 유해동물이라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아름다운 것을 본 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그죠? 뭐 배구 직접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 헬스장 가서 뭐를 하거나, 그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일만 하고 가만히 있고, 일만 하고 잠만 자고, 일만 하고 잠만 자고 하면 못 살아요. 자살해. 사람들. 못 살아. 못 가죠. 거기다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은요, 우주에서의 금속은요, 안전해요. 왜? 금속은 내부에 공간이 없으니까 외부의 압력이 필요 없어요. 내부도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주선은 사람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주선이라는 큰 어떤 기계 덩어리에 그 속에 내부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위험하냐? 바깥에는 공기가 없어요. 내부에는 공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부에 있는 기체나 공기는요, 틈만 나면, 조그만 틈만 나면요, 그냥 다 빠져나가. 영화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쫙 빠져나가. 외부에 어떠한 충격이 들어와가지고요, 진짜, 공상과학 마냥, 만약에 붙여서 어떤 트임 벌어졌다. 다 죽는 거예요. 수리가 안 돼. 수리할 시간이 없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수리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있게 수리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못 가요. 그리고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갈 이유도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1조라는 돈만 돼도요. 1조 원이라는 돈만 돼도 지구상에서 1,000만 명 단위로 지금 당장 급한 최소한의 어쨌든 먹을 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떤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이 뭐 주가도 올라가고 뭐 올라가서 이 정도만 좀 주시면은 뭐 4천만 명 정도는 급한 대로 영양실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부 좀 해달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기를,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돈 기부하면은 전 세계 모든 게 다 해결되냐, 그 어려움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니까.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그랬던 뉴스가 어떤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짜 같더라고. 물론 일론 머스크 말도 맞아요. 자기가 기부한 돈으로 다 해결된다. 그 사람도 뭐 줄 수도 있겠지. 다 해결한다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근데 극히 일부러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모든 걸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죠. 국가 차원이나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담당자도 답답하니까 당장 얼마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좀 했던 모양인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 사람이 가난한 나라가 구제해야지 개인이 구제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범국민 차원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잘 모여야 돼. 유엔에서도 모이고, 나토도 막 정상도 모이고, 유럽 정상들도 모이고, 뭐 아시아도 있잖아요. 에이펙 모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쓸데없는 걸로 모여. 하면 쓸데없는 거. 아니, 지구촌이잖아요. 다 같이 살아야지. 지금 현재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한심해서 굶는다고 치면은 물론 동정할 필요가 없지. 그런 사람 몇 안 돼.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아닌 외부의 요건으로 내가 현재 굶고 있는 거야. 특히 어린애들은 뭔 죄입니까? 어린애들. 애들이 굶고 있는 거? 이거 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그냥. 그 나라 사람 책임이지.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지구촌 아닙니까? 다 얽혀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어쩌고 해도 다 얽혀 있잖아요. 산업이. 미국도 얽혀 있고, 일본도 다 얽혀 있잖아요. 안 얽혀 있는 게 어딨어요. 다 얽혀 있어. 얽혀 있는데 전쟁 나가지고 지금 애매해진 거지, 사실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잘만 조화가 되면은 지구상의 인간들이 그렇게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굶어 죽는 그런 지구는 아닙니다. 그런 지구는 아니에요. 현재까지. 이 지구 인구가 글쎄 500억 명 된다면 혹시 모를까요?
지금 이게 80억 명 정도 되는 지구상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뭐 굉장히 뭐 좋은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요. 말만 잘하면 막 튼실한 열매들 막 만들어요. 튼실한. 유전자 조작으로 된 식품은 뭐 거부하니까 혹시 내 몸에 유전자 조작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것뿐이죠. 유전자 조작 안 한 순수한 종자도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좋은 감자 뭐 개발하게 저기 수확하게끔 만들고 쌀도 수확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저기 그 뭐예요 코트란가 뭔가에서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기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근데 우리나라가 뭐 예산이 뭐 넉넉지 못할 테니까 다 해결하지는 못하죠. 거기다가 또 뭐 전쟁 뭐 내전 이런 것 때문에 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못 먹는 거를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건 뭐하러 이렇게 신경 씁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진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요, 거의 300조 가까이 쓰고 있어요. 300조. 근데 트럼프는 그거잖아요. 그 돈 국민 여러분들 들겠습니다. 하니까 찍어준 거잖아요. 완성으로. 난 될 줄 알았어 그래서요. 아이고 내가 미국민이면은 나는 트럼프 찍어. 왜? 전기세 반값, 수도세 반값, 난방비 반값, 거기다가 지금 전쟁에 쏟아붓는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국민들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뿐이에요. 동맹이라는 뭐 한국, 일본 뭐 다 필요 없어. 내 돈 다 내놔. 다막 뺏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풀겠습니다. 뭐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어? 다 좋아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압수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진짜 해리스가 되길 바랬어. 그분은 그래도 같이 가자는 스타일이야. 같이 고통을 느껴가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스타일이라고 치면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식구만 챙기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내 식구만. 그건 또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는 없죠. 이 프로가 정치 프로는 아니, 정치 영상은 아니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멤버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요. 화성에 미쳐있는 양반이야. 화성. 진짜 본심을 모르겠어. 진짜 화성에 가고 살고 싶은 건지. 그 아무것도 없는 데가. 사람들이 이렇게 놀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것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유리관에서 여러분도 유리관에서 살고 싶으세요? 유리관에서 밥 먹고 그냥 거기서 뭐 적당한 그쪽에 일해가지고서 영화 뭐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유리 비슷한 데 방에 들어가서 띠게 하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열고 들어가서 침대 하나 자고 또 일하고 자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자연을 맛보고 거기서 그냥 수많은 꽃들, 그죠? 나무 숲들, 대자연의 경관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막 지면 슬프다가 이기면 또 막 웃고 그게 인간의 사는 형태고 기본적인 생활 아닙니까? 그런 생활이 그거 다 포기하고 산다는 게 그게 무언 인간입니까? 그냥 절반은 짐승으로 가는 거지. 동물로 가는 거예요. 절반은 동물로. 우리가 동물원에 우리에다가 가둬놓고서 동물 살고 있듯이 그냥 사육사가 그냥 던져주는 먹이나 먹으면서 살고 있듯이 그렇게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참 난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과학 지식을 떠나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철학자 19세기 말했던 그 철학자가 말한 호모 루덴스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치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본성. 그런 허무맹랑한 데다가 돈을 써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제대로 못 먹고 그때는 지난번에요. 인도가 지금 뭐 14억 뭐 몇천 명 하지만 2억 명 가까이가 지금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는다. 유생 환경도 물론 좋지 않고 근데 그 뭐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아서 하는 얘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지금 뭐 상하이나 몇 군데 잘 살고 있지 시골 가면은 뭐 이게 뭐 제대로 뭐 흔히 말하는 인간이 바라는 만큼의 수준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은 또 뭐 잘 삽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여유롭습니까? 막 은행에다가 현금 한 막 2, 3억씩 넣어두고 아무 때나 빼가지고 해외여행 팍팍 가면 잘 살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도 알잖아요. 막 카드 빚자고 카드 빚 내가면서 해외여행 간다. 우리나라가 구독자가요 하루에 11명이에요. 하루에 11명. 매일 죽어요. 매일 11명. 매일. 오늘 죽고 한 달을 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불볕도 죽고 매일 죽어요. 이 쭈보 땅덩어리네. 나름대로 복지가 있다는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아마 모를 거야. 뭐 몇 명 죽는지도 자기 나라 국민들이 뭐 어떻게 아사로 죽는지 뭘로 죽는지 하여간 통계도 못 잡는 나라가 수두룩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엉뚱하게 막 거기다가 다 신경 씁니다. 아닙니다. 다른 아름다운 환상이 있죠, 여러분들. 다른 아름다운. 그걸로 끝나면 돼요. 놔두세요. 잘못 건드리면 우리 지구사 인력과 큰 문제 납니다. 화성은 그냥 화성이에요. 화성. 사진 보세요. 상막한 사진 보세요. 상막하잖아요. 그 사진 보면 뭐 돌멩이밖에 없어. 모래바닥 저기 거기 살고 싶어요. 거기가 이 지구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죠? 안 됩니다. 상수도. 자, 화성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성요. 꿈도 꾸지 마시고요. 나는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좀 심하게 얘기한다고 치면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인간을 현혹하는 사기꾼이고요. 3000년 전에 바벨탑을 재현하는 악마 같은 인간이에요. 악마 같은. 좋게 볼 거 없습니다. 상종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이 트럼프 다음 대통령 됐다 하면요. 간단해요. 미국과 단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살기 어려워도 상종할 필요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모 마리아의 뜻을 여기 계시죠. 성모 마리아님 이분의 뜻을 거역하는 악마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요. 기도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순수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의 이름을 바탕으로 제 아내의 영혼을 바탕으로 성부님께 청원하는 거죠. 청원할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요. 내가 나 친구야 나 타임머신 만들게 니네 집 팔아서 나 줘. 어느 누가 친구가 나한테 집 팔아서 나한테 연극을 주겠습니까? 타임머신 만든다. 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말도 안 돼. 아닌 건 아니잖아. 아닌 건 화성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허상으로 볼 때 뭔가를 줬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웬만한 인간들 우리 지구인들 못 갑니다. 자기 은행에 1000억은 기본 깔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 그 박수칠이 아니에요. 박수칠이. 대단하구나. 박수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지구가 모든 나라가 그냥 그 팬데믹 해가지고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렵게 견뎌왔습니까? 이제 좀 조금 회복해서 좀 살만한데 그렇게 뭐 한쪽은 뭐 그냥 영양실조로 심지어는 아사로 죽어가는데 나는 이런 뒤에 투자해서 열심히 일할 용도 못해. 인류애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인류애. 나만 우리 식구만 살고 다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 식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주변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 거. 그죠?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아. 잘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선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얻어낼 것도 없으니까 나 결국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요. 뭔가 다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수익을 내 가지고 서로 잘 살아서 막 쓰면서 돈이 움직이는 건지, 왜 여기 주변 거 다 뺏어 가지고 내가 잘 산다. 며칠 가겠어요? 1 년도 못 가. 왜? 그다음에 뺏어낼 게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더군다나 생명에 관한 거라면 특히나 말할 것도 없어요. 가족애, 그죠? 동포애,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인류애잖아요, 인류애. 인류애. 아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싸우는 거는 막 그냥 유엔에서 어쩌고 무슨 나토 회의에서 유럽 회의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딴 나라에서 뭐 그냥 굶어 죽던, 응? 무슨 뭐 내전으로 막그 난민들이 막 이리저리 쏠려 죽던 말든 뭐 나는 몰라. 남미 어려워, 우리도 어려운데.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자. 그건 그죠? 말도 안 돼.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자.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엄청나게 막 현재 뭐 전쟁 막 갖다 돈을 쏟아붓고, 그 돈의 반의 반만 가져도 이쪽에 있는 나라들 어린애들 생명을 당장 식량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수천만 명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죽거나 말거나 내비두면서 당장 여기는 뭐 내 코앞이고 뭐 곡물이니 아니면 뭐 석유니 뭐 관계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뭐, 그래서 지금 투자해 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도 젊은 생명들 수십만 죽고, 우크라이나도 생명도 수십만 죽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참 나쁜 게 뭐냐면요, 아주 그냥 일으키는 사람들의 명분이 그럴듯해. 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다 명분이 있어. 명분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명분이. 다 그럴듯해. 다 그럴듯해.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십만이 죽어나가고, 그냥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다고 뭐 침략자를 미워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침략자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맞자 이 얘기가 아니, 이 얘기도 아니에요. 노력만 하면요,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있는, 저기는. 이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얘기. 나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가 신앙적인 얘기니까. 하여튼요, 화성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데 투자할 돈 있으면요, 진짜 복지 있으세요. 진짜 그런 돈 있어요. 헛된 데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 나쁜 놈이에요. 악마예요. 지금은 막 그냥 선거에서 압승해서 뭐 트럼프와 같이 방방 떠가지고 하지만요, 원래 악마들이 초반에 잘 나가요. 방방 떠요. 하지만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내가 기도할 거예요. 성공하리 아니면 철저하게 부셔버릴 거예요. 아이 뭐 네가 기도한다고 뭐 이도 쳐? 저는 그렇게 믿고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해요. 되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성모님에 관한 하는요, 저는 확실한 게 확신이 있어요. 저는 믿고 해요. 기도할 거예요. 자, 화성은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화성에 대해서는. 너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화성에 대한 뉴스 보지 마세요. 다 가짜. 다 가짜. 뭐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뭐 카이스트 서울대 뭐 미국에 있는 무슨 뭐 MIT 뭐 하버드 뭐 교수가 나와서 뭐 떠들어도 믿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이에요. 투자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 투자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투자해서 벌은 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벌은 돈이니까요. 그 돈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의 독이 되니까 거기다가 투자해서 돈도 비싼 것도 하지 마. 주식을 뭐 해가 비싼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다음 시간은 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앙적.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고민 때문에 10개월 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범죄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건, 뭐 현역 소령인지 중령인지 뭐 자기 여자 군무원 어? 차 안에서 말다툼 해가지고 뭐 죽인 다음에 입에 말하기도 또 떨려. 사실은 인간의 잔혹성이 진짜 저런 건가 싶을 정도. 그 사람 평상시에는 막 웃고 떠들면서 회식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제 속된 말 꼭지가 돌아가지고서 아무리 꼭지가 돌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여 사람을 시신을 훼손해. 거기에 관련돼서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어정쩡하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신앙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해서 이 두 가지 다 올해 안으로 다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 저 유튜브 송기현이 말하는 게뭐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되게 각본이 없어요. 막 그냥 그때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 그래도 제가 100마디 한 1시간 2시간씩 얘기 떠드는데 100마디 중에 뭐 두세 마디는 좀 옳은 얘기 하시면은 열심히 받으시고, 아유 뭐 100마디 하는 게 100마디가 다 쓸데없는 얘기네 하지만 안 보셔도 되지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 의지로 이거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모님에 대한 열정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은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시즌 1은 신자가 아니어도 최소한 연옥은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진짜 완벽한 신앙에 관한 얘기라고 치면요. 시즌 2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꾸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신앙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재미로 보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재미로 보지 마시고, 지금도 많이 안 보십니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는 보겠지만은 보지 마시고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특히 나이가 한 60대 되시는 분들 슬슬 친구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뭐 장례식장도 다니고 그럴 나이 아니시니까 이제는 그동안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는 조금 인간이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심은 좀 가지셔야 되잖아. 그런 관심 있으셔야지. 그죠? 과거는 내가 못 모르고 뭐 신앙인지 뭔지 다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고 치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뭐 가진 게 많지 많든 간에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억지로 은퇴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실 때 앞으로 내가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간에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채널이 도움이 됩니다. 채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해답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음번에는 뭐부터 찍을지 모르겠지만은 노벨 문학상하고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찍어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하나 찍고 보름 있다 하나 찍어가지고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